카페 사장의 비밀 레시피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 카페 사장이 우연히 발견한 낡은 일기장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 레시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2세 박수연 씨는 5년 전 회계사 일을 그만두고 꿈을 따라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견한 낡은 일기장 하나가 수연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그 일기장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레시피를 따라 만든 빵을 먹은 손님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카페로 향합니다. 홍대 입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제 카페 수연의 베이킹 스튜디오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입니다. 5년 전 회계사 일을 그만두고 시작한 이 일이 때로는 힘들지만 여전히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븐을 예열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열기가 카페 전체를 감싸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크루아상과 마들렌, 그리고 단고 올 손님인 김할머니를 위한 호두 쿠키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죽을 치대며 생각에 잠깁니다. 요즘 들어 손님이 조금씩 줄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빵과 정성으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단고 올 손님인 박 선생님이십니다. 은퇴하신 후 매일 신문을 읽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립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어요. 과연 이 카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틈에 저는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인수받을 때부터 손대지 않았던 구석진 선반을 정리하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힙니다. 이게 뭐지? 먼지를 털어내니 낡은 일기장이 나타났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손으로 그린 세밀한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빵의 모양, 재료들, 그리고 제조법이 마치 보물 지도처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마음의 빵이라는 제목이 적힌 레시피였습니다. 이상한 재료들이 많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일반적인 재료들 사이에 달빛에 우린 물, 새벽 이슬, 웃음소리 한 스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료들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장난으로 만든 가짜 레시피인가 싶었지만 글씨체나 그림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정성스럽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몇 장이 찢어져 나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감춘 것 같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생각에 잠깁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일기장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레시피대로 빵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용적인 성격의 제가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밤새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마음의 빵 레시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황당한 재료들이 적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제빵 기술은 정말 정교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물론 달빛에 우린 물 같은 재료는 말이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달빛에 우린 물은 밤에 끓인 물, 새벽 이슬은 새벽에 채집한 허브, 웃음소리 한 스푼은 즐거운 마음으로 반죽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레시피대로 반죽을 만드는데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평소보다 반죽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데? 저는 중얼거리며 반죽을 계속 치댔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대로 정확히 7분간 반죽하고 37도에서 발효시킵니다. 모든 과정이 평소보다 정교하고 신중했어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동안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함께 의심도 들었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뭔가 향이 다르네요. 평소보다 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요. 할머니의 말씀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빵이 있는데 드셔보실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하나 주세요. 사장님이 만든 건 믿고 먹어요. 김할머니가 첫 번째로 마음의 빵을 드셨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에서 인해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빵을 먹으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던 호떡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호떡 맛을 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할머니 정말요? 제가 호떡을 넣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분명히 그 맛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 번째 손님인 대학생 정민이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 빵 먹으니까 갑자기 고향집 생각이 나요. 엄마가 만들어주던 단팥빵 맛 같아요. 정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총 8명의 손님이 마음의 빵을 드셨는데 모든 분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각자 다른 추억의 맛을 느끼고 그리워하던 사람을 떠올린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분명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혼자 카페에 남아 생각해 봤습니다. 일기장의 레시피가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확실한 건 오늘 처음으로 손님들이 제 빵을 먹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들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글씨체로 봐서는 여성분이 쓴 것 같았고 시기는 대략 30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1993년 5월 15일. 오늘도 아이들이 내 빵을 먹고 웃었다. 이 작은 빵집이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특히 마음에 빵을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 꿈을 꾸었다며 고마워하셨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공부만 하라고 하셨다. 결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요리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요리를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야 꿈을 따라 카페를 열었고요. 더 읽어보니 그 여성분도 비슷한 나이에 빵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반대 등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똑같이 경험했더군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내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난다. 이 레시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음을 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0일 오늘 처음으로 경쟁 빵집 사장이 찾아왔다. 처음엔 적대적이었지만 내 빵을 먹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알고 보니 그분도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민재. 학창시절 같은 요리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였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요리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친했는데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연락이 끊어졌죠. 최근에 들은 소문으로는 민재가 유명 베이커리 셰프가 되어서 근처에 카페를 연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경쟁 카페가 민재 것일까요? 그렇다면 일기 속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레시피들이 지금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왜 이 소중한 일기장을 남겨두고 떠나신 걸까요? 그리고 찢어진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건너편에 민재의 아틀리에라는 간판이 걸린 것입니다. 정말 최민재가 카페를 연 거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긴장감이 밀려왔거든요. 민재는 학창시절부터 요리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저보다 항상 한 수 위였죠. 대학 졸업 후에는 프랑스 유학을 다녀와서 유명 호텔에서 셰프로 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민재와 경쟁해야 한다니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개업 첫날 민재 카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유명한 셰프라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반면 제 카페는 평소보다도 한산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민재 쪽으로 몰린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민재가 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네가 여기서 카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 민재야, 나도 놀랐어. 하필 왜 여기에?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동네가 분위기 좋아서.
그리고 옛날 친구도 만날 겸해서. 민재는 제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네. 그런데 요즘 장사는 어때?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지 않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어딘가 도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럭저럭해 단고 올 손님들이 많아서 저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빵 맛이 궁금하네. 하나만 먹어볼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의 빵을 대접했습니다. 민재가 한 입 베어 물자 표정이 묘해졌어요. 처음엔 무관심한 듯 하더니 점점 진지해지더니 결국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정말 특이하네. 어떻게 만든 거야? 민재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거야. 별거 아니야. 저는 일기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정말 독특한 맛이다.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 민재는 계속 빵을 뜯어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어? 너무 궁금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그건 영업 비밀이야. 민재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민재가 나간 후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재의 실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재가 제 빵에 보인 관심도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비밀을 파헤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재 카페의 빵들이 정말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 손님들까지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단고 올 손님이었던 김할머니까지 요즘은 건너편 빵이 더 맛있다며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음의 빵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일기장을 다시 펼쳐 다른 레시피들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희망의 쿠키, 위로의 케이크 등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찢어진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 안에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님이 줄어든 조용한 오후, 저는 일기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마지막 부분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돋보기를 가져와서 찢어진 종이 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찢어진 가장자리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뒤, 면, 확인. 뒷면을 확인하라는 뜻일까요? 저는 급히 일기장의 뒷표지를 살펴봤습니다. 뒷표지 안쪽을 보니 정말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따뜻한 물에 면봉을 적셔서 조심스럽게 문질러 봤습니다. 서서히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레시피의 완성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답을 찾으라. 서로 다른 두 빵이 만났을 때 진정한 마법이 일어난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찾고 있던 비밀 메시지였구나. 하지만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두 빵이 만났을 때라는 부분이 특히 궁금했어요. 더 자세히 보니 그 아래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25일. 오늘 드디어 깨달았다.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레시피가 있다. 경쟁자였던 그 사람과 함께 만든 빵에서 진정한 마법을 보았다. 이것이 마지막 레시피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기 속 그 여성분도 경쟁자와 협력해서 완성한 레시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협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민재는 제 레시피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고 경쟁심도 강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과연 민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일기장의 존재를, 그리고 비밀 레시피의 힘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민재가 믿지 않거나 레시피를 빼앗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죠?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가 다시 제 카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내 빵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 민재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손님들 반응이 달라. 내 빵을 먹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 빵은 맛있다는 평가만 받아. 저는 민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일기장의 메시지대로 협력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재야, 사실 나한테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레시피야.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게 뭔데? 드디어 일기장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혹시 박수연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물주 김부동산 대표입니다.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찾아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주라니요. 좋은 소식일 리 없었어요. 임대료 문제로 연락드렸는데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눈치를 채고 그럼 나는 나중에 다시 올게. 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건물주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 근처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려야겠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배라니요. 사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도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안 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수밖에요. 요즘 이 자리에 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려고 해서요. 건물주가 떠난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정성껏 꾸며온 카페를 떠나야 한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럴 때면 항상 부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그런 모험을 했냐고요. 저녁이 되어 혼자 정리하고 있는데 민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임대료 문제부터 일기장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잠깐 그 일기장 좀 보여줄래? 민재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신중하게 읽어봤습니다. 특히 뒷표지에 숨겨진 메시지를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분도 경쟁자와 협력해서 마지막 레시피를 완성했다고 해.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사실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았어. 내 빵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무슨 말이야? 내 빵을 먹어보고 깨달았어.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내 빵에는 내가 만들지 못하는 따뜻함이 있어. 민재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민재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 우리 함께 해보는 거 어때? 이 마지막 레시피 말이야.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민재야,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임대료 문제로 카페를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럼 내 카페에서 함께 하면 어때? 공간도 넓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재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항상 저보다 앞서 있던 민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줄래? 물론이지. 하지만 수연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때로는 함께 하는 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닫아야 하는 현실, 민재의 제안, 그리고 일기장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기장의 메시지를 믿고 민재와 함께 해보기로 한 거예요. 자존심보다는 일기를 남긴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민재 카페로 찾아갔을 때 민재는 제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어요. 결정한 거야. 응, 함께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이건 진짜 동업이어야 해.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야.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그걸 원했어.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레시피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석해보니 서로 다른 스타일의 빵을 조합해야 한다는 의미 같았어요. 저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스타일과 민재의 정교하고 기술적인 스타일을 합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충돌했어요. 수연아, 이 반죽은 좀 더 정확하게 계량해야 해. 민재야,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 손의 감촉으로 느껴봐. 서로 다른 방식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민재의 정밀함과 저의 정성이 합쳐지니까 정말 특별한 빵이 만들어지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화해의 브리오슈를 만들 때였어요. 제가 반죽을 치대고 있는데 민재가 뒤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듯이.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학창 시절 함께 요리하던 그때의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꿈을 가진 친구였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민재야, 미안해. 그동안 너를 경쟁자로만 생각했어.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사실 나도 항상 외로웠어. 혼자 하는 게 힘들었거든. 그날 밤 처음으로 완성된 화해의 브리오슈를 시식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만들어 본 어떤 빵보다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기장에서 말한 마법이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응,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맛이야. 다음 날부터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화해의 브리오슈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싸웠던 형제와 화해하게 됐다고 하고 어떤 분은 미워했던 직장 상사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저희 관계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경쟁심은 사라지고 진정한 동료가 된 기분이었어요. 수연아,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요리의 의미를 깨달았어. 나야말로 고마워. 너와 함께하니까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어. 일기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경쟁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저희는 새로운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수연과 민재의 마음 베이커리예요.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걸고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기존 단골 손님들이 모두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할머니도 오셔서 역시 수연이 빵이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특별했던 건 새로운 메뉴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모든 레시피를 저희 방식으로 해석해서 완성한 빵들이었어요. 마음의 빵, 희망의 쿠키, 위로의 케이크, 그리고 화해의 브리오쉬까지. 각각의 빵들은 정말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빵을 먹은 사람은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희망의 쿠키를 먹은 사람은 꿈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기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 전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제게 큰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와의 파트너십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점들이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재의 완벽한 기술과 제 따뜻한 마음이 만나니까 정말 특별한 결과가 나와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들, 이 빵들은 정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마법 같아요. 그럴 때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특별한 재료는 없어요. 다만 정성과 진심을 많이 넣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일기장을 남겨주신 그분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테니까요. 최근에는 베이킹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일기장의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처음 만든 빵을 먹고 눈물을 흘릴 때면 정말 뿌듯해요. 그들도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어젯밤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카페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여기서 30년 전에 빵집을 하신 분 아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일기장을 남기신 분 말씀이세요? 맞아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의 딸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소중한 것을 남겨뒀다고 하셨거든요. 드디어 일기장 주인의 가족을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저희가 일기장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하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꿈꾸던 일을 여러분이 이루고 계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와 민재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일기장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요. 30년 전 그분의 꿈이 저희를 통해 다시 꽃피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기장에서 배운 것처럼 단순히 맛있는 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가끔 힘들 때면 일기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진정한 레시피의 완성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소중한 이야기와 지혜가 숨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놀라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레시피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